자, 여기 이제 매수 청구권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가 이제 판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매수 청구권을 보면은 시험 문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물어볼 때마다 항상 이제 각도를 조금씩 달리해서 물어봅니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같은 데서 내는데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1번에 이제 매수 청구권에 의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건 줄여서 말하면은 이제 학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죠. 이걸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라 그럽니다. 고시로부터 10년 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사업 시행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부로 땅을 팔 때가 사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실시 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에 착수한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이때 매수 청구하는 건데 10년 내에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된 거니까 매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두 문제나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시험에.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조문을 만든 사람, 그러면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쓴 이 조문을 만든 사람은 민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법의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 안에 뭐가 포함이 돼? 건축물이 포함되죠.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건축물하고 정착물 포함이면 이 사람은 건축물에 정착물 안에 건축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실제 법 만드는 담당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전혀 문제 의식이 없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구나. 예. 그래서 여긴 당연히 그냥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포함한다 하던가 아니면 건축물 하나만 하고 싶으면 교량을 빼고 그냥 건축물 해야 되는데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러면 머리가 띵하다니까 이거. 야 이거 정착물이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띵하거든. 여러분들은 전혀 띵하지 않지. 나는 띵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거지.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그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걸 제외한다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는 우리 매수 청구할 때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을 빼고 매수 청구하면 매수를 안 해줍니다.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땅만 매수하게 되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기거든요.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취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거절한다고. 실제로는 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6명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다.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 뒤로 넘기게 되면 이제 매수 청구를 할 때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 해서 LH공사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럼 LH공사가 시행자인데 학교 설치 안 했다. LH공사 잘못이잖아요. 그때는 지정된 시행자가 있을 때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을 때는 그자한테. 두 사람이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는 내 땅 사가 이렇게 매수 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 청구가 나오면은
우리 매수 청구권은요, 이거 단순한 청구권이에요. 예, 형성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매수 청구권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형성권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법률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해.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매수가 된 걸로 봐. 이제 남는 거는 대금 지급 문제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거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하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 분야에는 형성권이지만 우리 공법에서는요. 매수 청구권은 다 단순한 청구권, 형성권이 없어요. 공법 인정 안 해. 만약 공법의 형성권 인정하면은요. 5천만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성권을 행사해. 예. 국가는 이제 거덜나.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공법에서는 형성권 인정하지 않고 다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있잖아요. 매수 청구가 있을 때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 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돈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6개월 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2년이었어요. 2년. X.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더니 땅 살까 말까 결정하는데 2년이었어요. 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6개월로 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요. 요때로부터 다시 2년 내에 실제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결정해놓고 나서요. 차일피일 미루다가요. 2년 내에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매수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지급이에요. 땅값 주는 거죠. 대금 지급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땅값 줄 때 원칙 현금입니다. 원칙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요. 예외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이름은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주고 채권은 다시 현찰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바로 만기라 그래. 만기 10년 이내. 10년 이내입니다. 만기 10년 이내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건? 전제 조건. 내 혈서 쓰는 기분으로 쓰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지자체인 경우예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자, 만약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LH 공사가 지정받았다. LH 공사는요. 매수를 할 때는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어때? 예. 무조건 현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어요. 지자체인 경우. 요때 1번 또는 2번이야. 1번 그리고 2번 그러면 안 돼. 1번 또는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 매수 대금 현찰 주려고요. 돈 싸들고 가서 현찰 줄랬더니 저 이거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얘가 혹시 바보 아닌가 싶으면서 이제 주는 거지. 토지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렇죠? 원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는데 항상 이 1번 먼저 쓰는 조문은 바람잡이 조문이야.
그런 일이 없을 때 항상 먼저 쓰고 핵심은 뒤. 부재 부동산. 부재 부동산 소유자. 소유자의 토지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현찰로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뭘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저 토지가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요. 한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이거 한번 보면 이제 이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요, 이 갑이라는 분이 나이가 60세인데 나이 60이면 요즘에는 이제 청년이죠, 그렇죠? 예. 예전 60무슨 환갑 그랬는데 요즘에는 60 청춘 90 환갑 정도 돼야 돼. 60면 바위돌도 씹어먹을 나이입니다. 그러면 60세 때 환갑 잔치를 안 합니다. 촌스럽다고 안 하고 그냥 이제 밥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든 거야. 당신의 땅을 학교 부지로 지정하게 하겠습니다. 열받아 쓰러졌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 시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야. 마침 지목이 되었어. 매수 청구 70세 때에서 이제 10년 동안 사업 안 됐으니까 70세.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이니까 70.5세 때 매수가 결정이 됐어요. 지자체에서. 2년 내 실제 매수죠. 72.5세 때 이제 실제 매수를 하는데 이 갑의 땅이요, 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니까 학교 외에 다른 건물 못 짓죠. 그렇죠? 학교 부지인데 자기 건물이 있었어. 자기 집이 있었는데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어. 개축이나 재축도 못해. 학교 설치가 되면 철거대상 건물이라고 개축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5개 못한다고. 자, 지붕 날아간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일단 이것을 버려두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부동산이 있지 않은 부재, 부동산이 있는 곳에 있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가 돼. 100%. 그러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니까 현금 대신에 뭘로?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채권으로 받고, 이건 만기가 10년이니까 바꿔주는 게 82.5세 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바꿔주면 다행이지, 물론. 근데 우리가 학교 부지가 몇십 평 규모인가, 몇천 평 규모인가, 몇천 평. 그러면은 3천만 원까지는 현찰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성남시에요, 학교 부지, 도심지에요, 평당 제일 싼 땅이 평당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땅 3평까지는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주겠다는 뜻이야, 실제로. 예. 별로 도움 안 되지, 그렇죠? 별로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시험에 계속 나와. 예. 실무적으로는 별 도움 안 된다. 그러면 6개월 하고 매수 여부 결정 6개월, 실제 매수는 2년을 3년으로 낸 적도 있고요. 매수 대금 지급 원칙은 현금, 예외 매수 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나왔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 2천만 원으로 시험에 틀리게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 야, 진짜 그 3천을 2천만 원 내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이 매수 청구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기준 상한 기간은 10년 이내. 맞죠? 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상한 기간과 이유는 지자체마다 물가가 다르잖아. 조례로 정합니다. 발행 절차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시법 준용.
개발행위 허가 보세요. 자 이제 이거예요.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나서 실제 매수를 안 했을 때는 그 매수 청구했던 저 토지 소유자 있죠. 그 사람은 내 땅을 사가는데 안 사갔잖아. 나는 이제 이 땅에다가 내가 꼭 필요한 건물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물을 짓고 살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물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생, 3층 이하 2종 근생, 단 2종 근생이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제외구나.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시험에서 뭐 4층짜리 연립주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틀리게. 3층 이하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돼. 왜? 자기 땅이라도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 지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가? 안 내줘. 왜? 매수 청구를 거절한 바로 그자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야. 응? 같은 사람이라고 매수 청구를 거절한 바로 그자가 개발행위 허가권자라고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거절하면서 너 내가 거절하면 너 나중에 너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지려고 너 허가 신청할 거지. 미리 말해주겠는데 나 거절할 거야. 미리 알려줘. 예. 예. 미리 말해줄 테니까 괜한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시험에는 계속 나와요. 시험에는.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이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 같은 거 공부하면은요. 아 진짜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물론 판결 하나 하는데 한 3년씩 걸리지. 예. 왜 다 살펴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동산 관련 판례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판례 보면 아주 감동받아요. 거기 8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나왔죠. 실효.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그러니까 학교 설치해놓고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가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2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학교 설치한다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실효가 되는 거죠. 이제 학교 부지로 묶인 그 토지는 이제 풀리는 거야. 이제 자기 땅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전국에서 풀린 땅이 없더라 이거지. 그 이유는 저 뒤에 보면은 190페이지를 먼저 보면 10번에 경과조치가 있어. 경과조치. 20년 기간 계산은 2000년 7월 1일부터 해.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돼봐야지만 예, 실제로 실효되는 사례가 나온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2년만 지나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들이 다 실효가 되게 됩니다. 지금요. 난리 났어 지금요. 요즘에 제가 계속 공공기관에 자문해 주는 게 이거 실효되는 거. 실효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물어봐. 그러면 20년을 50년으로 바꿔라. 내가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전에 한 6월 달쯤 돼가지고 예, 그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같은 거로 지정돼서 이것만 빨리 풀리면 나는 1000억대 재산 가게 된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지금요 강남에 예전에 30년 전에 지정됐어요. 예전에 공원으로. 예, 그때는 주변이 다 허허 벌판이라서 지정 당해도 별 충격이 없었대. 왜? 자기 땅 평당 뭐한 3, 4천 원 했었거든. 30년 전쯤에 주변 허허 벌판이고 본인 자체도 자기 땅이지만 버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옆에가 뭐 타워 팰리스 막 들어서고 막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평당 한 5천만 원도 넘어요 그 땅이. 예. 그런데 이건 공원 부지니까 규모가 몇십 평이 아니잖아. 엄청 크지.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제 그 숟갈 들 힘이 없으신 거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숟갈을 갖다가 이제 무공 못 들어 놓고 그래서 플라스틱 숟갈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좋은 거죠 아들이. 그렇죠. 그 아들은 뭐 그냥 뭐 너무 행복해.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보면 20년을 갖다가
2020년 6월 달까지 바꾸는 거야.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은 실효가 되는 때 꼭 그날 이제 밤에 바꾸는 거지. 50년으로 바꾸는 거지. 50년. 예. 그러면 실효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례가 다른 사건에 있어. 다른 사건이에요. 예? 예? 안 됐어요? 예. 판례가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려는데 공소시효를 늘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건데 그거 합헌으로 본 게 있었어요. 하여튼 20년인데 요거는 계속 10년으로 시험 나와요. 작년에도 10년으로 나왔었어. 실효되기 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을 써야 되는 다음 날 빼고 내고 해요. 실효는 다 기준일 다음 날 실효예요. 예. 실효 고시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제 권고라고 나오죠. 이 해제 권고 제도가요. 2012년 4월 15일 날 생겼어요. 2012년 4월 15일 날. 2012년 3월 15일 날이요. 한미 FTA가 효력 발생한 게 2012년 3월 15일이죠.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시작 효력 발효가 이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4월 15일 날 여기 해제 권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해제 권고 이게 생긴 거죠. 해제 권고가. 예. 왜 매수 청구권 가지고는요 도무지 실효성이 없어. 그렇잖아요. 실효성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82.5세 때 이제 돈 받게 되는데 이래도 요거 3평까지는 현찰, 나머지는 다 채권. 채권 주면 다행이죠. 거절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거절하면 그만이라니까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해제 권고 제도를 도입했어요. 해제 권고 제도. 지방의회 보고관 6명 시장 군수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가로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것은 제외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 것은 해제 공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학교 부지로 지정해놓고 아직 10년 안 지났어. 한 8년 9년밖에 안 됐는데 옆에 다른 학교가 먼저 설치된 거예요. 또는 그 지역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취약할 학생이 없어졌어. 그러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선생님 앞에 하기가 어떻게 달라요? 앞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하나지만 여기는 지목이 되란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목이 되란 말이 없어. 예. 그래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자, 해제 공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6명 시장 군수에게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를 권고합니다. 권고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잖아요. 공고할 수 있잖아. 예. 가로 3번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권자가 안 되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이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다. 그래서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공부하라고 권고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뭐 허리가 아프다는 둥, 머리가 띵하다는 둥, 뭐 예? 하여튼 뭐 다 특별한 사유 있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등장한 게 가로 4번부터예요. 작년에 등장해.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하지 않았을 때 2년짜리가 나와.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1단계 집행 계획도 없을 때는요.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어. 그러면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거나 지목이 대간일 때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요 설치할 필요 없어졌을 때는요 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 권고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 있다고 해서 해제를 안 하면은요 이제 가로 4번부터는 드디어 토지 소유자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란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렇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미출, 그렇죠?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입안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다음 문장 뻔해. 안 읽어봐도 뻔해. 안 읽어봐도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단 특별한 사유란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 또 2번에 보시면 신청을 받는 날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밑줄 이내에 입안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그래서 입안 안 해줘. 해제를 안 해줘. 그럼 이제는 누구한테 입안권자가 안 도와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는 결정권자를 갑니다. 동그란 3번. 신청을 한 토지의 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입안되지 않았을 때는 입안권자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누구한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2개월이야 또. 이거 좀 통일해서 만들든지 하지. 입안권자한테는 3개월 내, 결정권자한테는 2개월 내 해서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해제하여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래.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한테 이제 갑니다. 해제 신청한 토지의 소유자는요. 해제되지 아니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심사 청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나 결정권자와 뭔가 다를까? 아니야. 보세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결정권자에게. 권고를 받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해제 하여야 한다 돼 있죠. 야, 그러면은 수많은 제도가 나왔지만 결국 시원하게 해제시켜 주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이런 쓸데없는 제도 만들지 말고 그냥 20년 지나면 해제하던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하니까 다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고 공부하는 사람만 힘들어. 공부하는 사람만. 짜증나 죽겠어. 공부하는 힘들어. 예. 넘겨주세요. 예. 그 참고는 그냥 참고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도 해제 권고 열차 참고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참고가 필요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자, 191페이지 27회 때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 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다. 사업시행자가 현재 지정돼 있다는 거잖아.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매수 청구를 누가 타는 거야? LH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는 매수 청구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예요? LH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러면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나? 못해. 그래서 매수 의무자 지자를 칠 때는 채권 지급할 수 있으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 이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LH가 사업시행자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바로 사업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지. LH가.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X 건 포함해서 매수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틀렸지. 어떤 사람은 3번을 읽고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면 그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 문제에서 분명히 LH공사를 봤는데 1번, 2번 지문 읽고 3번쯤 되다 보니까 문제를 까먹은 거야. 내 말 맞지? 문제 까먹은 거야. 근데 이게 3번이 5번 지문에 있으면 거의 다 틀려. 왜? 3번까지 오다가도 태반이 까먹는데 5번까지 오면 거의 다 까먹거든. 실제로요. 그래서 3번 지문만 딱 보고는 자, 매수 의무자가 원할 때 채권을 받는 맞잖아 이거 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LH 봤던 걸 까먹거든. 3번 틀려 있고요.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걸 광역시 알려야 된다. 4번이 옳은 거죠. 5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주택 3층이야 단독주택이니까 다세대 주택 안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밑에 그 판례가 그 유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전원재판부라는 것은 재판관 9명이야. 9명이 다 참석하면 전원재판부가 돼. 1999년 10월 21일 날 판결이 있었고요. 사건은 언제 청구했냐 그러면 97년도 헌바 이육이에요. 사건 남바가 헌바라는 것은요. 이거는 재판 진행 중에 이 갑이라는 아주머니께서 난 너무 억울해요. 법원에서 법원의 이름으로 위헌법률 심판 청구해 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법원이 너 쓸데없이 재판 지연시키지 마 해서 기각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보기 합헌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갑이 개인 자격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사건 남바는 헌바 그래요. 헌바. 그때 그 당시 97년도에 헌바 사건 중에 이것이 26번째 사건이에요. 헌바 사건 중에. 그랬는데 이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TV 출연했어요. 저분이요. 뉴스에 나왔어요. MBC 마감 뉴스에. 네, 그때 판결이 있었죠. 1999년도 10월 21일 날. 요때 제가 이제 판결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제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야식을 먹고 있었어. 오피스텔 앞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김밥천국에 가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는데 내 등 뒤에 테레비가 있었거든요. 마감 뉴스.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공부할 게 하나 늘어났구나. 바로 이것이. 그 딱 돌아봤더니 머리가 뽀글뽀글한 파마를 하신 분이 있어. 아줌마 파마라고 해요. 머리 어떻게 들릴까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아줌마 파마. 오래가는 파마.
딱 가지고 제 땅이요 학교 부지로 지정돼 있었는데 사업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해서 한 10초간 나와요. 딱. 여러분들 방송 출연할 때 머리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나와. 거기다 또 몸빼 바지 입고 나왔어.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판례예요. 예. 이제 넘기면 이제 193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이제 시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면 그 뒤면 절차가 나오는 다음에 보세요. 절차. 그 뒤에 이제 절차도가 나오죠. 그래서 205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도를 보면은 뭔가 느낌이 와. 뭔가 이 절차를 물어보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요. 그 절차 중에서 타켓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 있죠. 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가. 거기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내거나 지문을 만들 때는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문제를 내거나 인가하고 고시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조치 6개 있죠. 여기서 지문 1개 뽑고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가 되냐, 실시계획 인가를 누가 해주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원 조치 어떤 게 있는가. 거기가 합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항상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최근 15년간 보면은 그 3개 파트에서 지문을 뽑아서 5개 지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그 부분만 빼고 봐. 예? 자기 보면 그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항상 딱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거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